구사단 수색대대에서 일주일간의 전초전을 치른 조일화는 또다시 호송 트럭 위에서 흔들리며 이동을 시작했다. 1차로 걸러낸 수련생들을 빼고 다른 지역의 일부 인원과 합했기 때문에 조일화는 이번에도 남모르는 사람들과 뒤섞여 이동 행렬에 끼었다. 수련생들은 이제 이곳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듯 체념한 얼굴들이었다. 일주일에 걸쳐 가혹할 정도의 사전 교육을 마친 그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고 몸뚱이에는 온통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버렸다. 이제 누구 하나 자신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를 물어보는 수련생들도 없었고 비포장길을 달리며 덜컹거리는 호송 트럭 위에서 그저 신락같이 달라붙어 있는 명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달려온 호송 트럭이 정차한 곳은 최전방 제구사단 2대대였다. 부대 앞으로는 시퍼런 임진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철책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었다. 호송 트럭이 기진한 듯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 날카로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서 내려라, 쓰레기들아. 2시간 정도를 흔들리는 차 속에서 보낸 수련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꿈같은 휴식 시간이었다. 그들은 엄연히 근로봉사를 위해 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대대로 이동하며 다시는 수색대대에서와 같은 참혹한 기압과 구타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그런 한가로운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수련생들의 동작이 완만해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어서 내리지 못해, 개새엑스들아. 이대대에도 저승사자 같은 빨간 모자의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련생들이 호송 트럭에서 하나둘씩 느릿느릿 뛰어내리는 순간 그들을 향해 곤봉이 날아들었다. 온 힘을 다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 무참하게 지식여진 채 수련생들이 연병장에 나뒹굴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 수색대대에서 정신 차리도록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들이냐. 개새엑스들 같으니라고. 정신상태가 썩어 빠졌군. 전체 집합? 수련생들은 그들의 도끼 서린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합을 알리는 구령 소리와 함께 7명의 조교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모두들 하나같이 박달나무 곤봉을 손에 치켜들고 있었다. 잠시 후 연병장에 세워진 수련생들은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앞으로 굴러 하는 구령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뽀얀 흙먼지가 일고 있는 연병장을 구르기 시작했다. 저 새끼는 군뱅이 새끼냐? 저 새끼 조져. 조교들은 동작이 굼뜬 수련생들 몸뚱이 위로 무자비하고 가혹한 구타를 일삼았다. 수색대대에서보다 더욱 참혹한 환영 인사를 치른 수련생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근 1시간 가까운 이른바 얼차려를 당하고 나서야 이대대에서의 중대 편성이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심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일체감이 느껴졌다. 강요된 일체감이었다. 그리고 신체 검사가 시작되었다. 늦가을 따가운 햇살 아래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수련생들이 조교들 앞에 서 있었다. 수련생들은 하나같이 성한 몸뚱이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온몸에 딱지가 않고 무수하게 매질을 당한 증표로 검붉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조일환도 매한가지였다. 그라고 해서 나을 리가 없었다. 아니, 그 어떤 수련생들보다도 더욱 참혹하리만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조일환은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지목되어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았던 것이다.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 20대 중반의 한 사내의 중요 부위를 조교들이 조롱하며 때리고 구타하고 있었다. 반항하자 곧바로 머리를 내려쳤다. 20대 중반의 수련생 머리가 으깨지며 피가 솟구쳤다. 그 무자비한 모습을 바라보는 조일환은 그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악마라고 생각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만들 하시오. 조일환의 갑작스런 외침에 조교들은 순간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나 수련생들의 길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그들을 곧장 날랜 동작으로 이끌었다. 뭐야, 이 새끼. 조일환에게 달려든 조교가 곤봉을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힘껏 내리쳤다. 어깨 쭉지가 내려앉는 듯한 고통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이 새끼, 어디서 엄살이야. 조교가 곤봉을 다시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내려쳤다. 조일환의 온몸이 금세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겨우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는 조일환을 조교가 불러세웠다. 차렷. 조일환이 간신히 부동 자세를 취했다. 조교가 징그러운 목소리로 뇌까렸다. 내놈의 새끼가 겁도 없이 함부로 짓거려? 너 앞으로 특히 주의해. 만약 여기서 허투루 까불다가는 그날로 뒤질 줄 알아. 알겠나? 조일환이 대답 대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보냈다.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나. 내놈의 새끼가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책상 위로 뛰어올라
조일환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조일환이 억센 발길질에 채여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 위로 무수한 발길질과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 조일환은 그의 발길 아래에서 참혹하게 짓뭉개졌다. 이 순간 수련생 무리 중에서 사내 하나가 냅다 앞으로 달려들며 조교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란 조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뭐야 이 새끼. 사내는 몽둥이를 든 채로 조교들을 쳐다보다가 대뜸 뒤로 돌아서 쓰러져 누운 조일환을 부둥켜 안았다. 조교들은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에 주춤거릴 뿐이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사내의 다급한 호소가 효력을 발휘한 듯 조일환은 간신히 눈을 떴다. 누군가? 자넨? 동수입니다. 강동수. 자네가 동수란 말인가? 강동수는 그러나 대답을 잇지 못했다. 가까스로 사태를 알아차린 조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강동수와 조일환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강동수의 머리통을 갈긴다는 것이 조일환의 가슴팍을 후려치게 될 정도로 조교들 역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동수와 조일환보다는 정신이 말끔한 편이었다. 또다시 소나기 같은 매질을 당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연병장에 쭉 뻗어버렸다.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대열 사이에 던져버린 조교들은 수련생들을 다그치면서 이대대에서의 생활수칙을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그 사이에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정성껏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이대대로 이동한 첫날부터 반죽음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조일환은 강동수의 정성, 어린 간호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각지에서 이른바 1급 수용자로 분리된 사람만 따로 모인 이대대 모두 200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강동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었다. 조교들은 아주 위약적인 마음에서 일부러 강동수와 조일환을 같은 중대에 배속시켜버렸다. 중대 배속이 끝나자 강동수는 조일환 옆에 붙어 앉아 수족처럼 행동했다. 197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단지 사건을 끝으로 조일환은 강동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천안 쪽으로는 일체 발을 딛지 못하고 머리채 조일환의 품을 벗어나 활동하고 있었다. 조일환은 간간히 강동수의 소식을 듣긴 들었다. 누군가는 부산의 1급 유흥지인 서면에서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영등포 쪽에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행세깨나 하는 걸 보았다고도 했다.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칼침을 맞고 아예 주먹깨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신빙성 없는 것이었지만 그런대로 강동수를 기억시켜 주기에 충분한 소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일환은 단지 사건 당시 강동수가 개인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소식만 접하면서 조일환은 강동수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 강동수를 이 기막힌 생지옥에서 만난 것이었다. 사실 조일환으로서는 다른 자리에서 강동수를 만났다면 단단히 언지를 받을 요량이었다. 단지 사건에 동참은 못할 망정 그 일로 자기 곁을 떠나 7년이 넘도록 소식을 완전히 끊다니 조일환의 밥을 먹는 식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강동수를 만났더라면 조일환은 그 같은 행동에 대해 단단히 책임을 물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 생지옥에서 예디를 놓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이곳까지 끌려온 걸 보니 자네도 그동안 어디선가 활동을 하긴 한 모양이군. 이대대 교육대의 대원 숫자는 약 200명 정도. 조일환은 이대대 교육대의 중대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일환을 교육대 중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일환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식별을 쉽게 하고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기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한 구타와 기합 속에서 견뎌내기란 마치 지옥불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조일환은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제밥을 덜어 조일환에게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일환은 그의 행동을 만류했다. 똑같은 처지의 남을 위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조일환은 강동수의 몸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강동수는 막무가내였다. 노역장에서도 강동수는 조교들의 눈을 피해 자기가 작업한 양을 덜어 조일환에게 넘겨주곤 했다. 연일 계속되는 구타와 기합으로 인해 대원들의 몸뚱이는 피고름이 흐르고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선 진지의 벙커 작업에 동원되었고 일반 사역에 끌려다니며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근로봉사가 아니라 이건 숫제 노예나 다름없었다. 조일환이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구사단에 끌려온 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그곳에 있던 대원들은 무더기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석방 조건은 근로봉사대 생활을 점수제로 환산하여 성적순으로 석방했다. 조일환은 언제나 1등이었다.
조일환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슨 일이든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일환에게 석방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달째가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석방 명령을 받은 다른 대원들은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게 됐다는 기쁨에 그동안의 고생도 다 잊어버렸다는 듯 모두 들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조일환의 석방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웃는 낯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도 조일환은 석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제 남은 대원들은 6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일환과 강동수의 이름은 끝내 불려지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석방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벙커 사역을 나가기 위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그때 대대장이 그 앞을 지나쳤다. 갑자기 강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충성. 순간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다가서며 금방이라도 구타를 가할 듯 눈을 부라렸다. 조일환은 강동수의 예기치 않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대대장이 강동수를 쏘아보며 물었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의 석방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석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얼굴을 찡그렸다가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는 여기까지 와서 남의 일 걱정하나? 강동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대원들도 벌써 석방되었는데 왜 석방하지 않습니까? 강동수의 태도에 대대장은 영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노려보더니 피식 웃고 발길을 돌려버렸다. 대대장이 물러가자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달려들어 가혹한 구타를 시작했다. 야, 이 새끼야. 대대장님께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냐. 이놈이 아주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그들은 다짜고짜 곤봉을 치켜들고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일환이 앞으로 나서 조교들의 매질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조교들은 조일환과 강동수를 모질게 후려쳤다. 시뻘건 피로 온몸을 흥건히 적신 두 사람은 연병장에 길게 뻗고 말았다.